안녕하세요. 드림빅 파이낸셜 CEO 조이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구 변호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두 번째 편이에요. 첫 번째 편 못 보신 분들은 보시고 오세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서 우리 파워 오브 어토니 종류가 두 가지가 있으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재정에 관련된 위임장은 1편에서 했고요. 두 번째 의료에 관련된 이 건강 의료에 관련된 위임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 예.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요. 이렇게 회사의 회장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고 자녀들이 쫙 서 있는데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막 이런 거. 그냥 저 혼자 상상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것처럼 뭐 꼭 이렇게 뭐 회사 회장님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본인이 갑자기 건강이 이제 그렇게 본인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위임장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우리 이 헬스케어, 이 의료, 건강 의료 위임장은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릴 때 위임장은 누군가의 이제 결정도 의사 결정도 대신하고 액션을 취해 주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재정 위임장은 돈에 관한 것. 돈에 관한 것. 그다음에 의료 건강 위임장, 이 헬스케어 파워 어토니는 신체에 관한 것. 그래서 의료 건강 이런 거가 되겠죠. 신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대리인들을 임명도 하고요.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이 헬스케어 파워 어토니에는 임명하는 것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권한도 규정하지만 또 동시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이제 보통 advance directive, 내가 미리 얘기하는 지침이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그런 것들을 규정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인생 말년에 사실은 굉장히 그 심플한 결정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결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이제 더 이상 삶의 가능성이 없을 때 만약에 호수를 뽑는다고 하나요? 전기를 뽑아야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산소호흡기를 의지하고 또 튜브를 통해서 음식도 공급받고 해야 될지 이런 결정들을 할 때 사실은 내가 결정하기에는 쉽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이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서로 가족 간에 둘째 맞습니다. 아들 생각이 또 다 다르죠. 예. 그 미국에서도 그 유명한 그 시아버 케이스 거기서는 또 부모와 남편과 의견이 달라서 소송도 하고 결국 그렇게 불행한 일이 이제 진행됐는데요. 그런 예를 들면 아까 그런 사안에 대해서 혹은 뭐 내가 묘장을 할 것인지 화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신체 부검이나 아니면 장기 기증이나 이런 그 인생 말년에 결정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결정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임장에는 임명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임명에 대한 권한뿐만이 아니고 내가 뭘 선호하는지 다 적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리인들이 어디까지 권한을 가질 수 있을까요? 대리인들이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가깝게는 어떤 이분의 어떤 주인의 의료 기록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히파라는 법 때문에 내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심지어는 내 배우자나 내 아이들도 나의 의료 기록을 가져갈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대리는 당연히 의료 기록을 언제든지 보고 요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내가 만약에 환자라면 환자의 어떤 그 대리인으로서 의사와 언제든지 상의도 하고 치료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롱텀 케어를 하시는 분들, 널싱홈이나 아니면 뭐 하스피스나 아니면 이런 뭐 어시스티드 리빙, 요양원 같은 데에서 있어야 될 분들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과 그 단체와 그 조직과 상의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메디케이드를 받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분을 대신해서 메디케이드 당국과 얘기하고 결정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다 갖는 거죠. 아, 그렇네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의료 위임장이 없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권한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아마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30대 후반 여성 렌털홈이 6개 있는 그분 같은 예를 먼저 들어보면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혼수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부모님이 딸의 어떤 건강 기록을 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우려고 했는데 딸의 그 의료 기록도 쉽게 가질 수가 없었고 그런 그 막판에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산소호흡기를 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대한 결정도 하는데 상당히 이 부모님과 병원 측과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도 있겠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것도 역시 이제 제가 그 전에 있던 그 미국 로펌에서 있었던 그런 케이스인데 50대
50대 후반의 어떤 남자, 결혼한 남자였습니다. 남자였고 부인과 남편이 이제 재산을 따로 관리했었는데 네. 남편이 그러니까 집하고 그다음에 모기지는 남편의 이름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심장 어떤 그 이슈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뭐가 잘못되는 바람에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눈동자만 움직일 수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도 할 수 없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는 이 아내는 남편 이름만 돼 있기 때문에 모기지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그 집은 포클로즈를 당하게 되고 네. 사실은 뭔가 의료상에 좀 미스테이크가 있었거든요. 의료상에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뭔가 소송을 취하려고 했는데도 일단 의료 기록부터 구할 수가 없게 없으니까. 되고 모든 결정들을 그 의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이 굉장히 많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의료 사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네. 그래서 굉장히 불행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네. 이분 역시 만약에 재정 위임장이나 또 의료 건강 의료 그 위임장이 있었다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죠. 저번에 말했던 그 재정위임장하고 이거하고 파워 오토니 두 가지 종류라고 하셨는데 예. 꼭 이거를 파워 오토니를 만들려면 두 가지가 같이 꼭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따로따로도 할 수 있나요? 하나만 해도 되나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따로따로 할 수 있고요. 네. 하나만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조지아 법상 이제 두 가지에 대한 권고 규정을 다 가지고 있고 대부분은 이제 이 위임장을 뭐 여러 번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이렇게 전체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라고 해서 유언장과 트러스트와 만들 때 같이 다 만듭니다. 하나의 세트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은 저는 그냥 아직도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냥 파이낸셜 파워 오토노미를 하겠습니다. 혹은 건강 위임장만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그분들이 같이 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네, 대리인을 두니까 어차피 대리인을 두니까. 예. 그러니까 재정 대리인은 좀 다른 사람, 예. 건강 쪽 위임은 또 그렇게 다른 할 수 사람, 있습니다. 이렇게도 가능하고. 예, 왜냐하면 그 네. 재정 대리인인 사람은 되게 어디 살든지 간에 좀 네. 재정 지식이 있고 그렇죠. 좀 아무래도 믿게 되죠, 현명하고 그런 분들을. 또 신뢰도 가고 이런 분들이 네. 많이 하지만 이 건강 위임장은 사실은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병원도 같이 가야 되고 그렇네요. 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100% 중에 한 99%는 타주에 있는 사람은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그래요? 사람은 비행기 타고 와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 조자의 이모질 상황에는. 그래서 자기 배우자. 그러니까 이 건강 위임장은 좀 몸이 약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항상 제1지머로 많이 넣고요. 만약에 배우자가 이미 사망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은 아니더라도 이건 그 재정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친구나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이나 내가 믿는 예.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실제로 많이 넣습니다. 왜냐하면 건강 의료 대리인은 어떤 뭐 은행 구자를 확인한다거나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네. 나의 돈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분리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이제 많은 경우에는 자녀들 간에 왜 저만 다 시키고 저 사람은 안 시킵니까? 혹은 왜 저는 안 시켜줍니까?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네.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참 뭐 산소호흡기를 쓰고 지금 막 그런 상황을 사실은 상상하고 싶진 않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원하진 않지만 사실 뭐 그런 모습이든 아닌 다른 모습이든 어쨌든 간에 여러 이유로 내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를 하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좀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셋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네네. 거는 이렇게 산소호흡기만을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드문 경우라 생각이 쉽지만 네, 맞아요. 저는 그런 그렇거든요. 경우 말고 네. 롱텀 케어가 굉장히 이제 일반적이 되거든요. 맞아요. 오래 사시다 보면 네. 이제 말년에 어떤 뭐 파킨슨이나 치매 알츠하이머나 보시고요. 치매나 네. 이런 것들로 장기간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이런 분들은 맞아요. 한 순간이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이런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이런 위임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특히 이제 나중에 정말 필요하게 됐는데 더 이상 사인을 효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미리 굉장히 건강할 때 해놓게 되면 지금 앞으로 그게 20년, 30년 될지 계속 알 수 가는 못, 거예요. 계속 가는 거고 특히나 이제 그 장기적인 롱텀 케어가 많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꼭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 것도 드는 생각이네요. 나에게 파워 어토니를 해줬던 변호사님이 이제 안 계시다.
라고 했을 경우는 이 어떻게 누가 이거에 대해서 예. 네. 파워 어토니를 일단 작성을 하시고 서명을 네. 하시고 공증까지 다 하시게 되면 네네네. 사실은 근육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파워 어토니 때문에 변호사를 다시 찾을 때는 아마도 내가 이거를 취소하고 싶다.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 변경하고 싶다. 변경할 때. 그럴 때는 필요하겠지만 그 변경도 어떤 분들은 거기 그 대리인의 주소 이런 것도 적거든요. 근데 주소가 바뀌었는데 업데이트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거기 대리인들의 주소나 연락처 이런 것들은 법적인 효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은 그냥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나 대리인이 누구인지 혹은 대리인의 순서가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멘먼트를 하셔야 되겠죠. 네. 어멘먼트라는 이제 개정을 좀 해서 중간중간 업데이트를 한번 해야 거죠. 됩니다. 만약에 근데 그런 게 없다면 다시 변호사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일단 셋업만 하면 되는군요. 물론 이제 해놨는데 은행에 갔는데 이슈가 생기면 당연히 전화하셔가지고 도와주세요 얘기하면 이제 변호사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한테 해주셨던 변호사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변호사님이라도 예.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그렇게 도와주신 분 계시는데 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굉장히 네. 파워 어토니 제도가 좀 플렉서블하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도와준 적도 있는데 네. 그럴 때 혼자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아. 은행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왜냐하면 이분은 사실 그렇죠.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위임장을 갖고 오신 분이다 네, 보니까 네, 네. 은행이 좀 이렇게 됐는데 그 외에는 이 위임장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죽을 때까지 효력을 그대로 갖고 있는 문서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변호사가 사망하면 어떡하지? 걱정 안 맞아요.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젊은 변호사를 써야 되나 이런 생각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파워 오브 어토니는 이 살아 있으면서 아직 제가 안 간 거죠. 살아 있으면서 필요한 대리인의 어떤 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트러스트하고 그다음에 뭐 유언장, 윌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어떤 차이점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면 요거에 좀 그렇죠.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크게 생각해 보시면 네. 파워 버튼이는 내가 죽으면 끝입니다. 네. 효력이 없습니다. 없어져요. 그다음에 유언장은 내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겠죠. 죽기 전에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위임장이나 유언장은 각각의 이제 딱 경계선이 있죠. 나의 사망의 경계선이 되는 거죠. 그러나 트러스트는 내가 지금 사인을 하게 되면 네. 내가 죽기 전에도 지금 당장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망하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네. 보통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금방 합니다. 네, 하루에 그냥 사인하고 바로 효력이 볼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되는 신속하게 만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파워 오브 어토니부터 우리 위임장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봤는데요. 아마 이제 그 다음에 저 굉장히 궁금한 거, 예. 트러스트 또 윌 어떤 게 들어가고 그건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떤 효력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 앞으로 조금만. 예. 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유언장이 있고 그다음에 트러스트가 있다면 네. 그 경계에는 네. 프로베이시 있다라고 일단 생각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프로벳을 이제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고 네. 그걸 얘기하다 보면 유언장과 트러스트가 어떻게 다른지 네. 왜 각각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변호사님 새 사무실에서 예, 좋습니다.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